주홍색 연구 일부 범죄 수사. 나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 친구 스탠퍼드는 내게 특이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는 셜록 홈즈라는 이름의 사내였다. 처음 만난 홈즈는 놀라운 추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내래 군의관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맞혔다. 그의 사고방식은 매우 독특했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정 분야에만 몰두하는 성향이 있었다. 결국 나는 그와 함께 베이커가 221비에서 살기로 했다. 홈즈는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맡아 수사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능력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브릭스턴 로드의 살인사건. 어느 날 아침 홈즈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그렉슨 경감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브릭스턴 로드의 한빈 저택에서 기이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홈즈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따라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죽은 채 발견되었고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벽에는 RACH라는 단어가 혈서로 쓰여 있었다. 피해자는 외상이 없었으며 몸에는 독극물의 흔적이 의심되었다. 현장에서 금반지 하나가 발견되었다. 경찰들은 RACH가 레이첼이라는 여성의 이름일 것이라 추측했지만 홈즈는 그것이 독일어로 복수를 벤 줄 의미한다고 취했다. 홈즈는 시신을 살펴보더니 단번에 범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했다. 홈즈의 추리. 범인은 키가 크고 손이 크며 코를 문지르는 습관이 있다. 발자국을 분석해본 결과 범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왔고 싸움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누 트레버라는 미국인으로 밝혀졌다. 홈즈의 추적과 두 번째 살인. 홈즈는 피해자의 신원을 이용해 함정을 놓기로 했다. 그는 신문에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고 얼마 후 한 노파가 반지를 찾으러 왔다. 그러나 그는 매우 수성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경찰을 들키기 전에 도망쳤다. 한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호텔에서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남성이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된 것이었다. 이눅 트레버와 함께 런던에 왔던 스탠거슨이 또다시 살해된 것이다. 현장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단서. 피해자의 몸 근처에서 알약 2개가 발견됨. 홈즈는 즉시 실험을 해보았고 알약 중 하나는 독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무해한 것이었다. 그는 살인자가 러시안 룰렛 방식으로 독약을 사용했다고 추측했다. 범인의 체포. 홈즈는 자신의 추리를 바탕으로 범인을 쫓기 시작했고 결국 제퍼슨 호프라는 남자를 붙잡았다. 호프는 마부로 위장하고 있었으나 홈즈는 그를 교묘히 유인하여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강한 체격을 가졌으며 홈즈가 추론한 것처럼 코를 문지르는 습관이 있었다. 체포된 후 그는 모든 사실을 자력하기 시작했다. 그가 왜 이 두 사람을 죽였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2부에서 밝혀지게 된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홈즈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과학적 분석과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했으며 경찰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가 해결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했다. 이런 부당함을 느낀 나는 홈즈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주홍색 연구이다.